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잊지 못하는 이름이 하나쯤 있습니다. 저에게 그 이름은 윤호였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오후, 혼자 차를 끓여 마시고 낡은 드라마 재방송을 틀어놓고 빗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체통에 오래된 글씨체로 적힌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보낸 사람 김윤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속에만 넣어두었던 이름이 낡은 봉투 하나에 적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사실 그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름 하나에 이렇게 늙은 가슴이 요동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장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숨을 고르고 나는 아주 천천히 봉투를 찢었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을 찢는 기분이었지요. 편지 속에는 짧은 문장 몇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내가 그때 너에게 가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글씨체가 낯설었어요. 윤호의 글씨는 작고 또박또박한 편이었는데 이 글씨는 조금 흘려 쓴 듯 어딘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글씨도 변할 수 있으니까.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5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20살이던 저는 서울로 취직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차역 지붕 밑에 서서 낡은 트렁크를 꼭 끌어안고 젖은 신발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조용히 우산 하나가 제 머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젊은 남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비 많이 오네요. 괜찮으세요? 그가 윤호였습니다. 윤호는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던 청년이었죠.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말이 참 잘 통했습니다. 우리는 역 앞 다방에서 뜨거운 믹스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집이 가난해서 꼭 돈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는 언젠가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들려주었지요. 그날 역에서 헤어지며 그가 말했습니다. 정혜 씨, 우리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동자는 봄날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편지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기차표 살 돈이 없던 그 시절, 우리는 종이와 우표 한 장으로 마음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했었죠. 요즘 일은 힘들지만 당신 생각하면 버틸 수 있어요. 서울 하늘을 보면 당신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우체부 아저씨의 발걸음이 들릴 때마다 나의 심장은 늘 먼저 문 앞에 나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편지가 오지 않는 날이면 가슴이 답답해서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편지 한 통이 오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어느 날 온 편지에는 윤호의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나는 언젠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시골 마을에 가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알려주고 싶어.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면 행복하겠구나. 그해 가을, 윤호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며 말했죠. 열어봐. 상자 안에는 작은 오르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조용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서로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역 앞 다방에 다시 앉았습니다. 윤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면 그때 우리 결혼하자. 그 말에 내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죠. 네, 그렇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역에서 헤어질 때 윤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꼭 돌아올게. 나는 손을 흔들며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차가 떠나고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후 윤호의 편지 대신 짧은 소식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편지를 자주 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세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납시다. 그것이 내가 받은 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후로 우체통은 늘 비어 있었고 기다림은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문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그의 손에는 내 이름이 적힌 편지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이장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가족께 알립니다. 라는 통지서였습니다. 그 후로 윤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한 줄로 우리의 사랑도 나의 젊음도 거기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려고 하면 늘 마음 한켠에서 윤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제 인생의 첫사랑은 전쟁과 함께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후 세월은 무심코 50년이 지나 나는 늙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없이
조용한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체통에 꽂힌 한 통의 편지가 내 삶을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 김윤호. 나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희야,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내가 그때 너에게 가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였다. 만약 이 편지를 너라 믿고 읽고 있다면 한 번만, 오래전 역 앞에서처럼 한 번만 나를 만나러 와줄 수 있겠니? 편지 끝에는 작은 카페의 이름과 날짜,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윤호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가 살아 돌아온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흰 머리카락,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손등. 이런 모습을 보고도 그가 날 알아볼까? 어느새 젊은 날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우스우면서도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옛 치마 저고리를 꺼내어 껴입었습니다. 꽉 조여지던 허리는 이젠 옆이 남았지만 그 옷만큼은 내게 아직 여자라는 기분을 살짝 남겨주었습니다. 약속 날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나는 집안을 정리하고 머리를 빗고 낡은 화장품을 꺼내어 손등에 발라보았습니다. 향기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젊은 시절의 내가 조용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멀리 사는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요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떨리는데.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조카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이모,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혹시 그 사람 정말 윤호 아저씨 맞아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카를 안심시키려고 괜찮다고 조심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약속 당일 나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마치 50년 전 그와 처음 만났던 날처럼.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로 그가 있을까? 아니면 아무도 없을까? 심호흡을 하고 나는 문을 밀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남자. 그의 머리는 희었고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낯익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정혜 씨 맞나요? 낯선 목소리였지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래 찾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윤호 씨 맞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지만 머리를 다쳐서 오랫동안 기억을 잃었다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내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얼굴만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역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갖고 있던 사진과 똑같은 구도였죠. 이 사진 하나만이 당신을 찾을 수 있는 단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오직 제가 가지고 있던 한 장뿐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심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말투, 그의 목소리, 그의 손 모양. 분명 낯익으면서도 어딘가 조금씩 엇갈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 앉아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역 앞 다방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꿈 이야기 아니었나요?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선물로 뭘 주셨죠? 그는 또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오르골이었던 것 같아요.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제가 입었던 옷 무슨 색이었죠?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기억이 잘. 하지만 진짜 윤호였더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색 치마 저고리. 그가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던 그 옷.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윤호일까? 아니면. 하지만 그를 의심하는 것이 첫사랑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혜 씨, 사실 제가 많이 아파서요. 수술을 받으려면 돈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당신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첫사랑이 나를 의지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다음 날 나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모아둔 돈. 많지는 않지만 혼자 사는 제게는 평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돈을 정말 그에게 줘야 할까? 나는 조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그 사람이 돈을 좀 빌려달래. 전화 너머로 조카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이모, 절대 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이틀 후 조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그 사람 정말 윤호 아저씨 맞아요? 확인해 봤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조카는 말했습니다. 이모, 만약 진짜라면 돈 같은 거 먼저 얘기 안 할 거예요. 50년 만에 만났는데 처음 하는 말이 돈 달라는 게 말이 돼요?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조카가 돌아간 후 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속고 있는 걸까? 며칠 후 나는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윤호 씨, 그때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 기억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보낸 편지 지금도 기억나요. 나는 더 깊이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썼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그런 내용 아니었나요? 너무 뭉뚱그린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편지에서 무슨 부탁을 했죠?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윤호였다면 그 편지를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꼭 살아서 돌아와 달라는 내 간절한 부탁. 그날 이후 나는 거의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윤호가 아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혹시 기억을 잃어서 그런 걸까 하는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다던데 어떻게 조심해야 하나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수법이 많습니다. 옛 사랑을 찾아왔다며 감정에 호소한 후 돈을 요구하는 경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사람 만나고 계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메모지 한 장에 경찰서 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사진이나 정보가 있으면 확인해 줄 수도 있어요. 나는
그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받아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내 눈물처럼. 집에 도착한 후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윤호라고 합니다. 경찰관은 잠시 뒤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이름으로 최근에 비슷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전과가 있어요. 노인 대상 사기. 혹시 돈 달라는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 말에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이름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쉽게 도용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그가 보낸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보니 글씨체만이 아니라 문장의 느낌도 단어의 선택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나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내 말이 맞았어. 전화 너머로 조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나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며칠 후 나는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요? 그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정혜 씨. 언제든지요. 나는 조용히 만남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약속 날 나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침착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호 씨, 아니, 당신. 우리 언제 처음 만났죠?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기차역이었죠. 비 오는 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날 나는 무슨 색 치마를 입고 있었나요? 우리가 앉았던 다방의 이름은, 그가 선물한 오르골의 곡은. 그는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윤호 아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정말로 누군가를 그렇게 오래 사랑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차마 끝까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미워지지가 않네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다른 할머니한테도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한참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만 들었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진짜 윤호가 보낸 50년 전 편지들, 누렇게 바랜 종이, 또박또박한 글씨, 그리고 사기꾼이 보낸 새 편지 한 통. 나는 마당으로 나가 작은 양철 대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편지를 그 위에 올려놓고 성냥을 켰습니다. 종이가 타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윤호야, 이제 정말 안녕. 며칠 후 조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속상하시죠?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작은 화분에 꽃을 심었습니다. 50년 동안 묶여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사랑한 건 윤호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시절에 따뜻했던 마음이었어. 그 깨달음이 조용히 가슴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속고 한 번쯤은 버려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이 있었다면 그건 결코 헛된 사랑이 아닙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든 늙어서의 사랑이든 마음이 뜨거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사랑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 시간입니다. 부디 그 기억 때문에 너무 오래 자신을 묶어두지 마세요. 이제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첫사랑의 편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편지는 안녕하신가요? 감사합니다.